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윤동주 시인이 나왔는지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분산화된 정부처럼 나눠 보관된 윤동주의 시집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가지고 윤동주 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병우 선생의 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가 즐겨 거닐던 서강 일대에는 고층 건물이 질비하게 들어서고 창내벌을 꿰뚫고 흐르던 내가 자취를 감춰버린 만큼 오늘날 신촌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동주를 처음 만난 것은 1940년 연희전문학교 기숙사에서였다. 오똑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 일자로 굳게 담으니 그는 한마디로 미남이었다. 투명한 살결, 날씬한 몸매, 단정한 온몸의 무새, 이렇듯 그는 못쟁이였다. 그는 달이 밝으면 곧장 내 방문을 두드려서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이끌어내어 연희의 숲을 누비고 서강의 뜰을 꿰뚫어 두어 시간의 산책을 즐기고 돌아오곤 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입을 여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다. 가끔 정영 아까 읽었던 책 재밌어요? 하는 정도의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뚜렷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책은 그저 그렇게 읽는 겁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책은 대강 읽어서는 안 돼요, 무척 고심하면서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동주의 시집 제1부에 실린 많은 작품들이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쓰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다. 뭐 그러네요. 1941년 9월 우리의 알차고 즐거운 생활에 난데없이 흉익이 닥쳐왔다. 당시에 김송씨가 유시찰 인물이었던 데다가 묵고 있는 학생들이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연희전문학교는 지금 연세대죠. 우리를 감시하는 일제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일본 고등기 형사가 무시로 찾아와 우리 방서가에 꽂혀있는 책 이름을 적어가기도 하고 고리짝을 쥐어서 편지를 빼앗아 가기도 하면서 우리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 사람 윤동주는 또 다른 고향 별에는 밤 서시 등을 이때 썼죠. 그리고 1941년 5월에는 또 태초의 아침 십자가 눈 감고 가다 세 편을 썼고, 6월 2일에는 바람이 불어를 썼다. 이렇겠죠. 어둠 속에서 곡과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지는 건 내가 우는 것이야. 라는 구절에서 풍화작용이라는 말을 놓고 그것이 시어답지 못하다고 매우 불만스러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그대로 뒀지만 끝내 만족해하지 않았다. 별에는 밤도 고쳤다고 했죠. 예. 그래서 뭐 자기가 별에는 밤 끝부분이 허하다고 하시죠. 이렇게 끝에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했겠다. 이 사람은 보면 죽음을 자기가 예견한 듯한 걸 했죠. 그래서 뭐 윤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1942년도에 일본을 건너갔죠. 창씨개명하고. 윤동주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죠. 근데 송몽규랑 자기 친척이랑 좀 이렇게 사진 왕래도 하니까 독립운동에 체포돼가지고 2년형 선도 받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와루타로 쓸쓸하게 죽었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정설이잖아요. 실험당한 게. 28세밖에 못 살아계셨네요. 여기 사진도 있고. 문학기행 보면 누상동 9번째 하숙집의 룸메이트 윤봉주와 정병욱. 이 시기에 윤동주는 자기 시 18편이 담긴 원고 세부를 손수 필사합니다. 그렇게 만든 수기 원고 한 분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함께 하숙하던 정병욱, 또 은사인 이영하 교수한테 한 것씩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영하 교수한테 출판을 주선해달라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처음에 하늘과 바람과 별것이 제목을 병원이라고 지었고 그 고친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영하 교수는 이제 뭐 검열에 의해서 안 될 거라고 했고, 또 1945년부터 50년까지 격동기고 그 6.25도 일어나가지고 출판을 못했죠. 근데 정병욱이 이제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6.25 때 그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윤동주 씨가 이제 정병욱 보관본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장독대 같은데 묻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정병욱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주도적으로 출간한 건 경영일보 기자 강철중이 했었고 또 윤동주 동생 유일주가 합세가지고 시를 보탰죠. 또 거기다가 뭐 그 7살 터울 윤혜원 씨가 미발표 시를 가지고 와가지고 116편이 됐다. 근데 이항아 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실됐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윤동주 씨가 살아남은 게 뭡니까? 분산장 문 거죠. 음? 비트코인처럼 디센트럴라이즈 되니까 한 거잖아요. 윤동주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안 됐죠. 윤동주는 죽었는데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때 다 타버렸지만 전주사고보만 남아서 보존되고 승조원 일기는 한부였죠. 워낙 많은 양이 있어서. 그래서 승조원 일기는 중간에 소실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기록은 카피해서 백업을 해야 되고 또 블록체인 기술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유변조를 못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윤동주가 아니면서 윤동주 시인 것처럼 왜 또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동주 시 보관해놓고 내 시 가지고 장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